서울의 한 의원에 이어서 충청도 소재 대학병원에서도 C형 간염 환자가 발견이 됐습니다. 15년 만에 또 국내에서 콜레라 환자까지 나오면서 방역 당국에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는데요. 네, 전병률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모시고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감염병 관리에 비상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의 한 의원 얘기부터 해볼 텐데요. 동작구의 JS 의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C형 간염 집단 감염에 이어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병원에서 지금 C형 간염이 발생을 했는데 네.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밝혀진 동작구 소재 현대 의원, 네네. JS 의원이죠. 네네. 지난 2월에 공익 신고가 제보가 됐습니다. 예.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것 같다. 예. 이제 그래서 보건당국이 그 의원의 개설 기간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내원한 환자 34,372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 C형 간염 이 항체 양성 조사를 했더니 약 508명이 그 양성 판정이 났어요. 그래서 네네. 그거를 이제 연도별로 구분해 보니까 예. 2012년도와 2013년도에 그 C형 간염 항체 양성률 퍼센티지가 17.2%로 우리의 보통 0.6%에 비해서 10배 이상 높은 그런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도 그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따른 C형 간염이 유행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2012년도, 13년도 C형 간염 검사를 받은 사람들은 즉 2011년도와 2012년도에 동의료기관을 내원한 환자일 것으로 추정을 해서 네. 그 기간 동안에 방문했던 11,306명을 대상으로 네. 현재 그 C형 간염 감염 여부를 지금 정밀 역학조사에 들어갔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대학병원의 경우에도 그 혈액 투석을 받은 환자 중에서 2명이 지금 양성이 나왔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것이 동일한 그 유전자형을 갖고 있는지는 아직까지 검사를 실시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검사를 실시한 이후에 이 C형 간염이 그 혈액 투석에 의한 감염인지가 밝혀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건 이제 508명까지 감염을 확인한 게 이제 6월이었는데 네. 이 지금 질병관리본부가 좀 늦게 늑장대응한 게 아니냐. 네, 늦게 사실 좀 발표한 게 아니냐. 안타까운. 그건 왜 그렇다고 네. 보십니까? 사실은 그 제보를 받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조사하는 기간이 한 2, 3개월 걸렸습니다. 예. 그리고 또 2, 3개월 걸린 것을 또 의료기관별로 또 시술별로 분류하다 보니까 역시 또 한 2개월 걸렸어요. 그게 이제 이 질병관리본부가 발표 시점이 늦어진 결과인데요. 예. 사실은 그 제보를 받고 C형 감염이 높다는 것만 확인했어도 그때 바로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좀 그렇죠. 네, 그 부분은 좀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C형 간염은 어떻게 감염이 되는지 그 경로와 또 증상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가 보통 간염하면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보통 A형 간염은 그 소화기 질환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우리가 입으로 음식을 섭취할 때 발생되는 그런 질환이고요. B형 간염과 C형 간염이 혈액 매개 질환입니다. 예. 즉 혈액 매개 질환의 얘기는 우리가 보통 주사 바늘로 인해서 이 혈액이 그 오염됐을 때 감염이 된다. 예. 그래서 수혈이라든지 또는 그 C형 간염 또는 B형 간염에 오염된 그런 그 주사제를 투여했다든지 그리고 뭐 문신 또는 뭐 성행이라든지 또 임산부의 수직 감염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감염이 되는 질환이고요. 네. 그리고 C형 간염은 증상이 비특이적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증상이 있어서 C형 간염이다라고 확진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뭐 피로감이라든지 권태감이라든지 이런 이 질환이 있기 때문에 쉽게 발견하지 않고요. 또 증상 발현도 상당히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초음파 검사라든지 간경화 검사라든지 이제 그런 걸 실시하는 경우에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정밀 검사를 받지 않는 한 본인이 이게 C형 간염을 걸린지 안 걸린지를 또 알 수 없다는 데도 있네요. 네,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 주사기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일회용 주사기를 다시 사용하는 게 그 교수님께서도 이제 그 병원 네. 계시니까 그러시지만 이런 게 왜 그런 겁니까? 비용이 비싸지도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 이 일회용 주사기 가격이 불과 40원 내지 5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예. 그런데 왜 그런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는지는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뭐 진료 편의상 미리 치료제를 주사지에다 넣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환자 옆에서 이 안전하게 처리된 일회용 주사기를 개봉을 하고
또 약제도 거기서 바로 개봉을 해서 주사기에다가 약제를 받아가지고 투여를 하는 것이 환자에게도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의료행위인데요. 이런 일회용 주사기의 재사용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단순히 좀 이게 그 귀찮아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뭐 비용을 잘 감안하는 측면도 있다면 상당히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법적으로 이 주사기 재사용 금지나 네. 징계 등은 없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그 양천구 소재 다나 다나 의원이요. 의원, 또 네. 원주에 있는 정형외과 의원에서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네. 의료법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제 면허 취소까지 하는 그런 아주 중한 벌칙 조항이 법규에 새롭게 반영이 된 바 있습니다. 네. 이번에 보니까 시형 간염의 그 경로를 화근하는 과정에서 주사기 말고 이제 뭐 그 주사기를 쓸 때 네. 뭐라고 하죠? 그 식염수를 같이 좀 그 섞어서 수액 쓴다고 세트. 수액 예. 세트를. 그것도 식염수, 뭐 이게 이제 그런 뭐 거죠. PRP 시술 키트 재사용으로 집단 감염이 될 수 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네, 이게 네. 저게 어떤 겁니까? 쉽게 말하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환자에게 주사제를 투여하기 위해서 단일 약품만을 쓰는 것이 아니고 예. 여러 가지 약을 혼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런 경우에 그 혼합된 액 자체가 C형 간염에 오염이 돼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염된 주사액을 그 주사기에 이제 그 흡입을 하고 그 주사기에 이제 투여를 해서 환자에게 그 시술을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감염이 걸리는 거죠. 보니까 이게 그 전에 그 병원들 있잖아요. 뭐 그 JS 의원도 그렇고요. 이전에 뭐 한양 의원, JS 의원 다 네. 보니까 이 병원들의 공통점이 봤더니만 뭔가 되게 좀 특효 주사약이 예. 있었던 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약을 섞다 보면 네. 그 과정에서 또 어떤 감염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게 이제 뭐냐면은 요즘 이제 그 동네 의료기관들이 예. 그 의료보험에서 적용되는 급여 항목 이외에도 예, 예. 다양한 비급여 항목들을 시술하게 됩니다. 음. 뭐 예를 들어서 뭐 마늘 주사라든지, 그러니까요. 뭐 태반 주사라든지, 뭐 배곡 주사 뭐, 네, 뭐 이런 예. 여러 가지 형태의 주사가 있는데 그런 주사제가 여러 가지 그 약물들을 혼합을 이제 해서 환자에게 투여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주사기를 예, 예. 이 약도 뽑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약을 뽑다 보면은 그렇죠. 어디에선가 오염이 돼 있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모든 약제가 같이 오염이 돼서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C형 간염을 유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C형 간염이 백신이 따로 없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러면 네, 어떻게 현재까지 치료를 더 할까요? 문제일 텐데요. 현재까지 그 C형 간염에 대해서는 그 의료계가 백신을 개발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네. 다행히 이제 B형 간염은 우리가 백신이 있어가지고 예방 주사를 맞곤 하는데 예. C형 간염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더더욱 의료기관에서 혈액과 관련된 그런 시술을 할 경우에 안전에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예방을 어떻게 그러니까 치료는 어떻게 그럼 방법이 없습니까? 그 다행히 예. 요즘 새로운 신약들이 많이 개발이 됐고 또 지난번 그 다나 의원이라든지 또 한양 정형외과 사태 이후에 예. 정부에서 신속하게 그런 신약들을 건강보험으로 적용을 했어요. 예. 그리고 그런 약제들을 그 C형 간염 바이러스의 유전자 형태에 따라 가지고 투여를 하도록 하고 또 그랬을 경우에 건강보험에 의한 본인 부담금이 최저 한 12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까지 정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한 1억 원에서 수천만 원대까지 비용이 드는 것에 비해서는 비용이 대폭 절감이 됐죠.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올 5월부터 이제 C형 간염 치료제 신약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적용이 돼서 네. 과거에 1억 원이던 게 지금 이제 한 500만 원, 120만 최고 원 500만 원에서 최소 이것도 120만 원. 좀 부담되지 않을까요? 물론 그 이 환자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예. 본인의 과실로 질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이런 그 이 질병에 대한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에서는 네. 매우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의료 그 보상받을 길이 있나요? 예, 예. 그 의료 그 분쟁 중재 그 원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면은 예, 예. 그런 그 중재 그 조정 절차를 통해서 그 비용을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신고는 2월에 했고요. 네. 3월에는 보건당국이 현장 조사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보건당국의 단속도 허술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조사 이후에 C형 간염의 그런 양성 그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했으면은 예. 그때 바로 발표를 하고 앞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겠다라고 했으면은 그 이 현대의원과 JS 의원을 방문했던 많은 환자들이 좀 더 빨리 보건당국에 신고도 할 수 있겠고 또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좀 더 신속하게 그 영업정지라든지 면허 취소라든지 그런 행위들이 가능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11년, 12년 때 발병한 거기 때문에 이후에는 그런 환자가 없어서 일단은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좀 미뤘다는 그런 그 예상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그건 보십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에 방문한 환자들 중에서 예. C형 간염 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중에 508명이 나왔고요. 그걸 연도별로 다 분석을 했어요. 근데 그 일반적인 그런 저 유병률 0.6%보다는 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예. 그런데 2012년과 13년도가 월등히 높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거지 다른 기간에 뭐 이런 저 C형 간염 항체 양성률이 낮았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 예. 15년 만에 또 콜레라도 발생을 했는데요. 남해안 여행 중에 해산물을 섭취했다고 합니다. 근데 환자와 부인 또 딸 모두 음성이 나왔는데 집단 감염이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이분은 이제 감염된 걸까요? 59세 남자 환자분인데요. 네. 8월 초에 그 남해안에 있는 그 지역을 여행을 했고 네네. 그 기간 중에 그 횟집에서 뭐 2차례 회를 그 가족들하고 함께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또 뭐 친구분들도 있었고 그런데 다행히 이분이 바로 설사 증상이 있자마자 그 광주시에 있는 그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네. 격리 치료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한다고 그래서 격리 치료를 바로 시키나요? 병원에서 어쨌든 설사 증상이 있으니까 1인용 병실에다가 격리 치료를 그랬군요.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에 접촉자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여행을 같이 했던 가족들과 또 식사를 같이 했던 친구분들의 그 검체를 지금 그 보건당국이 조사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예. 그 결과 여부에 따라 가지고 이번 이 59세 남자 환자의 콜레라 양성이 과연 집단 발병 양상을 초래할지 예. 그것들은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구토하고 설사 증상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치료는 쉽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게 수액제가 됩니까? 있기 때문에요. 예. 과거에 저 항생제와 수액 치료가 적절치 못했을 때는 상당한 그 사망자가 초래했었는데요. 이제는 이 질병에 대한 그 수액 치료와 또 항생제 치료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히 이제 수액 치료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망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수입 해산물이 문제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럼 그게 그런 부분도 국내 해산물과 뭐 수입 해산물 이런 차이가 또 있는 걸까요? 그런 부분이 이제 이렇게? 아직까지 예. 이번 그 감염원을 저희들이 이제 확실하게 이제 규명을 하지 못했고요. 네. 만약에 이것이 수입 해산물에 의한 감염이라고 한다면요, 그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장소에서 발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59세 남자 환자가 최초 환자고 또 추가적인 그런 그 이 설사 증상이 그 신고가 되고 있지 않은 점을 비춰봤을 때 그 수입 해산물에 의한 감염보다는 현지에서 이 해수 위생 온도가 상태 아닌가요? 그 현지의 이제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되면서 콜레라의 균이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아하. 이제 그렇게 되면서 어패류가 오염이 됐고 그런 오염된 어패류를 날로 섭취했을 경우에 이분이 이제 감염이 됐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교수님께서는 네. 올해 폭염이 원인이었다라고 좀 보시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증식되는 데 그 있어서. 콜레라 균이 증식하는데 그 이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는 것이 큰 원인이다 이렇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C형 간염, 콜레라 외에도 네. 식중독과 수족구병까지 올해는 그렇습니다. 유독 여러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는데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물론 이제 그 이 식중독이라든지 또 콜레라 같은 경우에는 폭염도 일부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이 수족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우리가 이제 2015년도에 메르스를 경험하면서 네. 우리 국민들과 또 의료기관들이 이런 감염병에 대한 신고를 해야 되겠다는 게 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수족구병의 경우에도 예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환자가 이제 신고가 됐고 뭐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지만 또 중요한 점은 하여튼 이 건강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예. 그 의료기관과 또 이 환자 스스로가 신속하게 그 보건당국에 그 이상 증상이 발현했을 때 즉시 신고를 해줌으로써 정확한 감염병 발생 여부를 파악토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그 위생 상태를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특히 이런 그 감염병이라든지 식중독이라는 질병들을 막기 위해서는 네네. 평소에 이제 음식을 이제 충분히 익혀서 섭취를 하고요. 예. 또 손을 수시로 씻어야 됩니다. 예, 예. 뭐 외부에 나갔다 왔다든지 또는 음식물을 조리할 때라든지 항상 손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이 음식 조리 과정 또는 음식 섭취 과정에서 이런 감염병이 그 우리 인체 내 네. 그
들어오는 것을 막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잘 숙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전병률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